오늘은 당뇨 환자분들이나 아직 당뇨는 아니지만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영양제 이야기인데요. 당뇨가 있으면 영양제를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것일까요? 최근에 아주 중요한 논문이 발표됐는데요. 이 논문을 보니까 당뇨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논문 내용을 쉽게 풀어보면서 당뇨 환자들에게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어떻게 보충해야 하는지, 그리고 영양제에 대한 의사들의 관점 차이까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뇨의 영양제 가이드라인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꼭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BMJ인 Nutrition, Prevention and Health에 실린 연구입니다. 1998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에서 발표된 132개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당뇨 환자의 45.3%가 미량 영양소 결핍 상태라고 합니다. 미량 영양소라는 것은 바로 비타민 또는 미네랄과 같은 가장 필수적인 영양소를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당뇨로 가면 혈당만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혈당 조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포도당 대사, 인슐린 신호 전달, 염증 조절까지 전반적인 대사 기능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미량 영양소가 부족하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고 합병증 위험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이걸 숨겨진 굶주림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먹긴 먹는데 내 몸에 필요한 걸 제대로 못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19년 전부터 기능의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현대인들의 미세영양소 부족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려 왔는데요. 저는 저희 책에서 이러한 상태를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많이 먹고는 살지만 필수 영양소는 부족한 상태인 것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영양소 부족한 걸까요?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영양소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타민 D입니다. 사실 비타민 D 하면 보통 뼈 건강을 떠올리시죠? 근데 비타민 D가 인슐린 분비를 돕고 염증을 조절하면서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60.5%가 비타민 D 부족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혈당 조절도 잘 안 되고 합병증 위험도 올라갈 수 있는데요. 특히 손발 저림이나 감각저하 같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 D 부족이 더 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성인은 2000IU에서 5000IU 정도 섭취하면 충분합니다. 자, 다음으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도 엄청 중요한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42%가 마그네슘 부족 상태였다고 하죠.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고 혈당이 쉽게 출렁이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근육 경련, 피로감, 불면증 같은 증상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럼 마그네슘은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남성은 하루 370mg, 여성은 280mg 정도 필요합니다. 물론 음식으로도 섭취가 되기 때문에 영양제로는 하루 100에서 200mg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런데 마그네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산화 마그네슘의 경우는 흡수 잘 안 되기 때문에 글루콘산 마그네슘이나 구연산 마그네슘 같은 흡수율이 높은 걸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타민 B 12번.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신경 건강과 혈액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인데요. 그런데 당뇨 환자, 특히 대표적인 당뇨약인 메트포르민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비타민 B12가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부족하면 손발이 저리거나 기억력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이런 증상이 있다면 비타민 B12번 부족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타민 B12번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하루 500에서 1000 마이크로그램 정도면 충분한데요. 그리고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는 비타민 B군을 함께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보통 종합영양제에 비타민 B군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문제를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영양제를 둘러싸고 의사마다 서로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기능의학을 접하지 않은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양소가 부족하다고 무조건 영양제를 먹을 필요는 없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영양소에 대한 대규모 임상 연구가 부족해서 효과를 확신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영양제보다는 식단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죠. 반면 기능의학 공부한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식습관을 보면 필수 영양소가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비타민 D는 한국인 거의 모두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들은 결핍이 심해지기 전에 예방적으로 섭취하는 게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기능의학 공부한 의사로서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약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할 때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잣대를 영양소에 들이대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영양소는 원래 몸에 있는 물질입니다. 약과 다르죠. 그런데 그러한 잣대로 연구를 하려고 하면 원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제대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물과 다르게 영양소에 대한 대규모 임상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렇게 엄격한 잣대로 따지면 어떤 영양제든 먹을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물과 다르게 봐야 하고요. 부작용 측면에서 봐도 약물과는 확연히 다르죠. 물론 일부 영양소 중에서는 과도하면 부작용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분 같은 경우는 부족하지 않은데 너무 많이 섭취하면 간에 손상을 주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영양소들은 매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가 걱정되거나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B군은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크롬도 당뇨에 아주 좋은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혈관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필수적인 영양소 오메가3도 챙기시면 좋고요. 40대 이후라면 코엔자임 Q10도 꼭 챙기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나온 논문을 바탕으로 당뇨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혈당 관리 잘 하시고요.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